늦은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오는 몇몇 경호관들이 보입니다. 대형 버스가 관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장기화되면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관저 경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를 통한 업무 거부를 놓고 경호처 지휘분의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호본부 소속 3부장은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내게 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곧장 3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해당 부장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더 나아가 내부회의에서 단순히 분위기를 흘린 게 아니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맹비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신자 낙인 찍기로 추가 이탈 단속에 나선 겁니다. 김 차장은 또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법적 문제를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라며 문제 없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영장 집행 당시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게 체증돼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26명에게는 상반된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경호처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들에게 당장 신원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경호관은 MBC 취재진에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게 또 확인됐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위해 휴가를 독려하는 부서장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점심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과 12일에도 경호처 고위 간부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1일 점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다음 날인 12일 점심 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점심을 먹으며 윤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 주장대로 점심 회동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호처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모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저도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면서 무조건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무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에 답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저에 칩거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SNS를 통해 미국 LA 산불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내부 이탈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경호처 지휘부는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 계속 그대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성훈 차장의 지시를 보면 강경파 수뇌부의 입장은 그대로인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조직을 지키는 거다. 그래야 조직도 살고 경호처 직원도 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어떻게 봐도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빗나간 충성심을 조직 보호 논리로 포장하고 대통령의 절대안전 보장을 존재 이유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경호처 직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결상전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강성 수뇌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방패로 쓰겠다,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거 완전히 빗나간 충성심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흔들리고 또 반발도 심한데 김성훈 처장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네, 현재 경호처에 실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호관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덕에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같은 경우에는 경호 담당이 아닌 통신 담당을 하다가 김영현 전 경호처장에게 발탁돼서 지난해 5월 경호차장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야권은 김 차장이 경호처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자신을 거쳐 올라가게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관련 보고들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제보를 통해서 김 차장이 재작년 8월 윤 대통령 부친상을 계기로 묘자리도 알아보는 등 장례 업무를 도맡으며 윤 대통령 부부 신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호관들에게 반려견 옷을 구입하게 했고 대통령 부부 생일에는 장기자랑까지 준비 토록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한테 반려견용 옷 그리고 뭐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건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환심을 사서 경호처 최고 실사가 됐다는 건 참 참담한 얘기네요. 예. 자, 그나저나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 이제 경호처 내 기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2차 집행의 성공 여부는 경호처 내 이탈 규모에 달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강경파들이 아무리 결상전을 독려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듣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현재 본부장 이하 부장급 26명 가운데 2명을 빼놓고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저 정도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강경파가 상당히 힘을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지연술인지 기만술인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지금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으로선 경호처 내부의 이탈 규모 및 체포 등 강경파에 대한 무력화 여부가 2차 영장 집행의 성패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현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